근데 우리는 3번밖에 안 만나니까 숙제는 따로 안 내주는데 잘 복습하고 있나요? 그래요? 잘 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죠? 그래요. 따로 검사는 안 할게요. 우리 3번밖에 안 보니까. 우리 갈 길이 멀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할 거고 오늘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할 거고 주제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잖아요. 열심히 사셨던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근대국가라 하면 누가 주인의 국가래요? 국민이 주는 국가예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다 볼 건데 여기서는 한 주제나 한 문제씩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원이. 알겠죠? 그럼 한다. 80년대 초반 계약 정책. 그래요. 근데 그 이제 가기 전에 앞서서 시기 순서대로 볼 거야. 그래서 지금이 1880년대란 말이야. 그래서 맨 끝에는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걸 다 볼게요. 여기 있죠? 모르겠거나 글씨 이상하거나 그러면 바로 물어보세요. 오늘도 그냥 여기다 쓸게. 그래요. 80년대 초반 계약 정책은 누가 주도하냐면 통리 기무 아문이 주도해요. 잘 보이니?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개화라 하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의미하거든요. 그거를 주도해서 했던 기구가 통리 기무 아문이에요. 이해하니? 괜찮니? 뭐 이름을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가부 1차 때 군기무처 나오면 둘 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계약 정책은 통리 기무 아문에서 알겠니? 그 밑에 12사가 있는데 그지?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만든 거를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가 군대에서는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별기군. 얘는 들어봤죠? 그래, 별기군 만들고 주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훈련을 시켜요. 화폐는 전황국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다음 인쇄, 신문을 주로 만드는 곳인데 방문국이라고 하고요. 우편은 우정총국, 지금 우체국이랑 같아요. 통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동문학. 그래서 이 5개 있죠. 이게 80년대 초반 통리 기무 아문에서 만들어졌다고만 알면 되고요. 각각의 기능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동문학은 뭐 했는지, 이해가니? 전황국은 뭐 했는지. 오케이? 근데 이거 녹화되니? 오케이, 땡큐.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기가 100점, 120점 맞고 싶다고 하면 이거 연도까지 외우시고 95점이 높다 그러면 연도 버리세요. 그냥 80년대 초반인지만 알면 돼. 알겠죠? 그 다음 이때쯤 여러 가지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데 하나씩 볼게요.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일본의 수신사랑 조사 시찰단을 따로 나눠서 보내요. 첫 번째가 김기수 일행을 파견하고요. 1차 수신사 때. 두 번째가 김홍직.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나 수신사가 일본으로 간 애들인지만 알면 돼. 됐나요? 근데 수신사랑 만약에 조사 시찰단을 비교하려면 조사 시찰단이 비밀 사절단인지는 알면 좋아요.
얘는 몰래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밀로.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보낸 이유가 미국과 수교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갔고요. 갔다 와서 얘네가 또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요? 다음, 중국에 가는 애들을 영선사라 그래. 이때는 김윤식을 파견하고요. 얘네가 가서 무기 만드는 것을 배워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다녀와서 설치한 게 기기창이에요. 기기창. 이건 조금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나 미국에 파견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조미소통상 조약 이후에 파견한 좋아요. 보빙사. 그래서 6일쯤 내가 한 명씩 얘네를 파견했고요. 아 미안, 민영이다. 민영이 6일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미국이랑 조미소통상 조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외교 관계를 맺으면 서로 외교관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자기네들 외교관, 걔네들 정권 공사라고 하거든요. 파견했고 그거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미국한테 보빙사를 보내줬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정권 공사. 그래서 이게 그냥 80년대 초반 대화 정책인지 알면 되고, 연구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건 위에 아까 5개 있죠. 여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나요? 괜찮나요? 위정척사 보겠습니다. 위정척사 뜻부터 보면 정도를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여기서 지켜야 돼. 정도는 뭐냐면 성리학이야. 성리학. 성리학은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위정척사. 그래서 보수 양반들, 유생들이 주도를 하고요. 오로지 성리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표현해요. 여기가 됐니?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시기별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보면 돼요. 시기별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보면 돼. 하나씩 할게요. 18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가 쳐들어오요. 오케이? 이 186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로 이쁘게 써줄게요. 기정진 이런 사람이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니? 얘네 뜻은 뭐겠어? 프랑스가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자겠죠. 그걸 척과 주정론이라 그래. 화해를 배척하고 싸우자는 뜻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오니까 싸우자. 이때 대원군도 프랑스랑 싸우고 싶어 했죠. 기억나나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대원군도 싫어했고 얘네도 싫어하면 서로의 뜻이 통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서로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랑 봐봐. 대원군이 1863년부터 73년까지 있었잖아. 근데 프랑스가 66년에 쳐들어왔죠. 여기까지 얘기했죠? 대원군은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게 싫었죠. 그냥 프랑스 머리카락만 봐도 싫어했어요. 근데 얘네도 똑같이 프랑스가 싫은 거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둘이 같은 입장이었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네는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해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1870년대는 뭐가 있냐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이 76년이야. 이거는 최익현 씨가 주도예요. 우리 익현 씨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알아두면 좋아요. 아, 익현 씨. 에어컨 좀 틀어도 되니? 그래서 추우면 얘기해. 조선 사람들이 일본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서양과 일본은 똑같다. 둘 다 꼴보기 싫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니? 그걸 외양일체론이라 해요. 일본도 서양과 똑같다. 둘 다 한 번도에 발도 못 들이미게 해야 된다. 이해가죠? 이게 외양일체론이고, 그래서 일본과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해요. 개항 반대. 마지막 80년대는 누구랑 우리가 수교를 맺어요? 미국. 좋아요. 우리가 82년에 미국이랑 수교를 맺고요. 미국과 수교하기 전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죠. 이런 거 들어오면서 이제 막 서양이랑 우리가 수교를 맺어야 된다. 특히 미국이랑 수교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보수 유생들이 싫다고 그래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요. 이만손만 알면 되는데 이만손이 뭐를 하냐면 만인소를 올렸다 그래요. 만인소는 뭐냐면 이만손이 자기 밑에 있는 유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한 유생들 1만 명을 데리고 경복궁 앞에 가서 단체로 전화하면서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000명이 소를 올렸다 그래서 만인소라 그래요. 이해가니? 그래서 미국과 수교 반대를 주장했지만 정부한테 혼납니다. 그러면서 끝. 그리고 얘네가 1890년대 가면 한일 의병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는 시기별로 60년대는 뭐, 70년대는 뭐, 80년대는 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알겠죠? 이때 거는 그냥 간단히 보면 반 외세 반 침략 운동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 그럼 외세를 막으려 했겠죠? 나쁜 점? 개화 정책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됐니? 넘어가면. 다음 이모블란 연도. 야 근데 얘들 연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 우리 미리 외웁시다. 알겠죠? 시험 전날에 가면 외워질까? 안 돼요. 알겠죠? 미리 지금부터라고 하루에 조금씩 보세요. 1882년에 이모블란이 일어나요. 이건 다 들어봤죠, 문제. 그래요. 가장 큰 문제점 누구를 차별해? 99인을 차별해요. 아까 우리 80년대 초반에 별기군 배웠었죠. 별기군은 신식 군대잖아. 걔네는 뭐 좋은 무기로 훈련받고 뭐 그래요. 근데 기존에 있던 99인들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던 애들 있잖아요. 차별받는데 가장 큰 차별 뭐를 못 받아요? 월급을 못 받아요. 혹시 여기 알바해준 친구 있니? 그래요. 그 월급은 제때 줬니? 그래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알바할 때 월급 안 주면 바로 신고하세요. 얘네들은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을 월급을 밀려? 13달을 밀려. 1년 하고도 한 달을 월급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일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하루만 월급 늦어도 사람이 이제 미치기 시작해요. 근데 13개월 미치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얘네는 월급 쌀로 줬잖아. 근데 모래랑 막 벽껍질 같은 걸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 나서 99인들이 들고 일하는 게 뭐라고? 이모블란이에요. 알겠죠? 근데 분명 이거는 어렵지 않게 나와. 제 신문에 보면 막 99인들 월급 못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와요. 딱 봐도 뭐게? 이모블란이죠. 이해가죠? 이모블란 결과를 보통 많이 물어봐요. 뭐 중간 과정을 얘기해주면 99인들이 화가 나니까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게 고종이랑 고종 와이프가 민비죠. 그리고 민비 오빠들이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민씨 오빠들 다 이제 없애버리고요. 좀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민비 잡으러 갔는데 민비는 저기 충주까지 도망갔어요. 그때 그래서 막 뭐지? 보부상? 보부 축지법 쓰는 사람한테 엎혀서 도망갔다는 썰이 있어요. 아니 그 넘어가. 어쨌든 근데 도망갔잖아. 근데 이제 90분인데 계속 나는 일으키니까 고정 입장에서는 이걸 진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고정이 이거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 아빠한테 맡겨요.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해요. 이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대원군이 재집권에서 뭐를 하냐면 아까 그 개화 정책을 담당했던 게 통리기무 안문이죠. 별기군을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별기군이랑 통리기무 안문 둘 다 없애버려요. 얘가 됐니? 그 다음에 대원군이 뭐를 하냐면 명성하고 장례식을 올려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해석은 필요 없고 명성하고 장례식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의미사변으로 고르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근데 이 소식을 청나라가 듣고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하고요. 청나라가 흥선 대원군을 이모군란 주동자로 지목해서 잡아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자료는 무조건 이모군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준단 말이다. 결과를 많이 물어봐요. 이 사건의 결과로 첫 번째 청나라가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나라 관리들을 조선에 파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정 간섭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각자의 방 있죠 집에. 부모님이 맨날 막 청소해라 치워라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내정 간섭이에요. 너무 싫죠? 아니니? 너네 상관없니? 그쵸? 막 내 방 내가 알아서 하실 거잖아. 그죠? 근데 막 맨날 뭐 치워라 뭐 버려라.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힘겹게 모아둔 연예인 카드 같은 거 버려봐요. 막 복장 터지죠? 그런 걸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 사실 누가 들어오는지만 이름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가 미안스카이, 마진창, 그러니까 마젠창이 한자로는 마건상이에요. 그리고 독일 외교관 출신으로 멜렌도르프로 넘어와요. 얘들아 이거 이름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써줄게.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또 한반도에 눌러붙어요. 이해가니? 이렇게 되니? 그 두 가지 조약을 체결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여기 오케이? 그래서 뭐를 규정하냐면 조선 청나라 속방임을 다시 규정해요. 우리 강화도 조약 때 첫 번째 내용이 뭔지 기억나니?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청나라를 조선에서 빼려고 넣은 건데 일본이 이때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다시 조선을 자기 속방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해가니? 두 번째 거는 우리 3-4단원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경제사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허가받는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륙 진출에 허용돼요. 그 다음 제물포 조약. 이건 조선, 얘들아 조청면 조선이랑 청나라랑 했겠죠? 이해가니? 조선이랑 청나라랑 체결한 거고 밑에 제물포 조약은 조선이랑 일본이랑 체결한 거야. 이때 아까 별기군 교관이 일본인 교관이었잖아.
그래서 99년이 화가 나서 일본 공사관, 일본의 외교관들이 머무는 곳을 불태워버려요. 그 배상금을 물어줘요. 오케이? 그리고 일본 군대도 여기 한반도에 들어갔어요. 자, 자기가 공사관 경비한다. 경비 그 지킨다고? 이해가죠? 됐죠? 그러니까 이모골라는 어차피 찾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모골라 결과 3개, 청나라 고문 3명 들어왔고 주정 상비술 무역 정정이랑 재무포주약 체결했다. 이해가죠? 이거 3개 딱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84년에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아니, 오늘 난 버스 타고 오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더 무섭다, 그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정류장 벤치 하나씩 있잖아, 그죠? 옆에 무슨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팔을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떨어뜨렸나 하고 봤어요. 근데 보통 한 번만 툭툭 치잖아? 계속 내 팔을 툭툭툭 치는 거야. 무섭죠? 근데 눈빛부터가 약간 이제 수상해. 약간 이제 위험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무섭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톤이 달라요. 톤 어떻게 얘기하잖아? 위험하지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개 무서워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주머니에서 칼 꺼낼지도 모른다 해서 슬쩍 일어나서 저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쫓아오는 거야. 쫓아오더니 한 번 나를 덮치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하고 자기 버스 타고 가네? 진짜 그래요. 너무 무섭죠. 내가 작년에 조현병 환자한테 이렇게 한번 맞은 적 있거든요. 그 뒤로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워. 살 수가 없어. 두 번째 할 때는 그 사람 손만 봤어요. 진짜 칼 꺼낼 줄 알고 이렇게 꺼내면 막으려고 이렇게 손만 쳐다봤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 얘기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알겠죠? 너무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신병 걸린 분들 눈빛 보면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요. 초점이 없고 뭐 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있어요. 심심해서 해봤어요. 자, 할게요. 개화파의 문화. 이모곤란 직후에 개화파가 쪼개져요. 개화파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해가니? 조선은 썩어 문드를 졌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이해가니?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는 뭐란 거야? 진보와 보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다 바꾸자고 하는 애들이 급진개혁파, 진보. 이해가니? 그냥 만약에 이게 나오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물어볼 거고 주로 급진개혁파를 더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만 물어봐. 이해가? 그래서 공공개혁파는 천천히 개혁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냐면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해요. 동양의 도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동양의 제도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중국의 양궁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고요. 얘는 당연히 청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해요. 됐니? 반대로 급진개혁파. 살이 갑자기 쪘대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아서 할게요. 쟤네는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그지 개혁을 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일본은 서양의 제도랑 뭐 정치랑 이런 것까지 받아들여서 다 바꿔버렸거든. 그걸 문명 개혁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 문화까지 받아들이는. 맞아요. 서양의 법과 제도, 문화까지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싹 다 바꾸자. 이해가죠? 그래서 청나라랑 그리고 이제 손절하자. 이해가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에요. 김옥균. 이제 이모블란 직후에 갑신정변 직전에 이렇게 개화파가 둘로 쪼개져. 여기까지 됐니? 그럼 갑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어쨌든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 하자는 거잖아. 급진이든 문건이든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급진개혁파였던 옥균 씨가 자기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고 있대. 개화에 필요한 돈을. 그걸 차관 도입 시도라 그래요. 돈 빌려오겠다는 거야. 차관 보이니? 근데 일본이 누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옥균 씨가 민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해가니? 근데 이제 이때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한반도에 와 있던 일본 외교관이 있을 거 아니야? 걔 이름이 타케준데 걔가 이제 옥균이를 꼬드기는 거예요. 곧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청푸 전쟁이 일어나요. 청푸 전쟁이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럼 아까 이모블란 직후에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왔죠. 한 3,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절반이 청포 전쟁 때문에 빠진대. 한 1,500이 빠져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그 일본 공사관 다케조와 김옥균을 꼬드깁니다. 우리 이참에 쿠데타 일으키자. 오케이? 자기 아까 제무포 조약 때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잖아. 기억나니? 그거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청나라 군대 몰아내고 우리가 정권 잡자라고 꼬드겨요. 옥균이가 그럴까? 라는 생각으로 쿠데타를 주도해요. 이해가니? 그래서 급진개혁파가 일본 공사에 군사적 지원,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이 군대 지원해줘요. 그래서 뭐 오픈, 우정총국 축하연 날이거든요. 우정총국이 아니라 우체국이잖아. 그 오픈하는 날 박수 치고 이랬겠죠. 근데 이제 옥균이가 뒤에서 자기네들 사람이랑 일본 경비병 데리고 칼 다 숨기고 있다가 오픈하는 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애버리고 민비랑 부종은 자기가 다둔 장소에 가둬두고. 여기까지 이해가니? 쿠데타 성공이죠? 그 다음 자기가 주도하는 정부를 만들어요. 그걸 개화당 정부라 그래. 그리고 밤새서 회의한 다음에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근대 파트 보면 이런 개혁 정강, 뭐 동학도 있고 저기 뭐 독립협회도 있고 많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 찍으라고 하면 갑신정부 때 이 14개조 개혁 정강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오케이? 자기는 100점 맞고 싶으면 나머지 것도 다 보고 하늘을 맡기겠다. 그러면 갑신정변법만 보면 돼. 이해가니? 첫 번째 갑신정변 1조가 뭐냐면 청나라랑 관계 청산이야. 사내 관계 청산. 그래서 우리 청나라 깍가리 짓을 그만하자. 이해가죠? 그리고 대원군은 이제 아까 이모블란 직후에 잡혀갔잖아. 돌아오게 하자. 문벌 폐지. 그래서 특정 가문이 계속 공무원 하는 거 없애자. 그 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개혁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라는 거. 이해가니? 이해됐죠? 갑신정변 몇일 청나라 그래? 3일. 또 청나라 군대가 3일 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까 청푸전쟁 때문에 절반이 빠졌잖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빠졌던 군대
한반도로 보내가지고 이거 진압해요. 옥균씨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요. 여기까지 됐고 합신정변의 내용도 또 우정충국 어쩌고저쩌고 급진기합법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기복군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건 합신정변의 결과 조약 2개. 이해가? 조선 일본이랑 체결한 건 한성조약. 또 우리가 일본 공사한 배상금을 또 물어줘요. 이해가니? 근데 아까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물어준 거지만 이건 같이 하자고 해놓고선 또 우리가 물어줘요. 이건 좀 억울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텐진입니다. 텐진조약.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전쟁을 할 뻔했잖아. 뭐 살짝 다투긴 했겠지만. 그래서 둘 다 한반도에서 군대를 빼자. 이해하니? 다만 양쪽 한 나라라도 나중에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같이 들어오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리고 높으신 양반들이 주도해서 보통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개혁파 쪼개지는 거 보고 갑신정변 내용 본 다음에 갑신정변 결과 2개 조약, 텐진이랑 한성조약.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오늘 그래도 막 엄청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조선 독립하고까지만 하고 쉴까? 그래요. 84년 이후에, 이건 85년쯤이거든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조선은 러시아랑 비밀 협약을 맺어요. 가끔 역사 좋아하는 선생님인데요. 85년이지만 알면 돼. 누구랑 러시아 왜? 청나라 때문에. 청나라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해하죠? 그리고 거문도 석권 이거 85년이지만 알면 돼요. 좋아, 영국. 여기 지도 보이니? 거문도가 여수 앞바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서 영국은 이게 싫은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 있는 섬 거문도를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해요. 그걸 거문도 점령해도 돼. 영국이 85년에 점령했다고만 알면 돼요. 별거 없어요? 끝. 그리고 조선 독립하로 이때 85년쯤에 조선 중립화하자. 중립화란 말은 모든 외국 세력들을 한반도에서 쫓아내자 라는 뜻이에요. 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그냥 우리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람 이름 2명만 알면 돼. 부들낸다고 해서 부들러라. 그래서 그 다음 독일 사람이에요. 알겠죠? 한국 사람들에서 유일준이 주장해요. 그냥 조선 중립화로는 85년쯤 갑신정변 이후인데 이 두 사람이 주장했다. 그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8시까지 쉴까?